인플레이션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기준금리 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러면 기준금리 올린다고 했을 때 뭐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은 2021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늦게 인지를 해요, 항상.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지금 한 1년 한 3, 4개월 정도가 벌써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이 항상 뒤늦게 느낀다는 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게 사이클이기 때문에 반등을 할 거잖아요. 반등한 다음에 사람들은 또 뒤늦게 진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데를 또 느낄 거예요, 사실은. 네. 아니 말씀하신 1년 3, 4개월 정도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다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접하는 데이터는 뭐 KB 부동산, 네. 뭐 부동산원 이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데이터들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네. KB 데이터, 저 KB 사람들하고 친하고 네. 한국 부동산 원사람들하고 친해요. 부담스러우실 수도 아니 근데 부담은 전혀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학문적 차원에서 네.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 특히 그러니까 저는 KB 지수 제발 좀 업데이트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그 호가 바탕으로 해서 물어보는 지수예요. 네. 부동산 원들한테. 네. 그럼 중개인들은 항상 이런 호가 바탕의 지수는 문제가 뭐냐면은 평화라의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과 급락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대비 한 30% 빠졌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부동산 중개한테 전화해서 한 5개월 전에 10억 하던 게 지금 한 8억인데 맞아?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네. 그렇게 거래된 게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9억이에요. 대답을 해요. 네. 아, 예. 그렇게 하는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래서 KB 부동산 지수를 보면은 2008년에 가격이 폭등했다가 폭락한 다음에 폭등한 걸 못 보여줘요. 평화라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시차의 문제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10억 하다가 8억인데 본인은 9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7억까지 떨어졌는데 또 떨어지는 해서 8억 5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진짜 그 가격으로 해서 그 다음에 7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을 했으면은 그 시점이 있는 거를 항상 늦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KB 지수는 호가 지수여서 항상 늦게 얘기를 해요. 인지된 지수군요. 예, 인지된 지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원 지수는 사실은 그러니까 반복 매매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언론에 발표되는 게 주간 동향 지수예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어봐서 하는 거고 이거는 폐지해야 돼요, 사실은. 주간 동향 네. 부동산은 장타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지난주에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면 얘기한 데는 없어요. 그리고 신문에 나오는 게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 가격이 0.01% 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네. 또는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면은 가격이 서울은 지금 중위가격 10억이에요. 0.01이 10만 원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럼 10억짜리가 일주일 만에 9억 9,990만 원이 됐습니다가 말이 되냐고요. 통계적으로 전혀 얘기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없애야 돼요, 정말로. 예.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네. 10g이 빠졌어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제보다 10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건 노이즈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그 데이터가 가르쳐주는 시점보다 훨씬 먼저 내리고 있었다 이미. 먼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대수의 법칙이에요. 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청취자분께서 본인이 사시는 집 근처에 대단지 3,000세대 정도 보시고 네. 거기서 25평이나 30평형대가 제일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럼 33평형대 아파트의 21년 중반기부터 평균 가격하고요, 거래된 거 실거래가를 보셔야 돼요. 네. 평균이나 그 당시에 최저 가격을 보면은 이게 다 그때 다 꺾여요. 그러면 2021년 4분기 꺾인 게 맞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지금 은행 가서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럼 시세보다 높은 높게 해줘요.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네요. 아니요. 네. 아니 그게 절세에 되게 그러니까 파이낸싱하는데 되게 좋은 네. 거예요. KB 지수가 항상 늦게 지수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값을 얘기를 해줘요. 네, 맞아요. 그 말씀 그게 뭐냐면 LTV 차원에서 이게 밸류 자체를 높게 해줘요. 예, 그렇죠. 예. 숨겨진
뭐 부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보다는 레버리지가 훨씬 클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예.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수를 보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큰 단지의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게 낫다. 네. 예. 아니면 그- 저희 학교 지수를 보셔도 돼요.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KB 지수를 안 보면 어떤 걸 봐야 되냐? 그리고 아니면 KB 지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KB 지수는 사실은 이게 제가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도 지수를 발표를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연구실은 그냥 계량 경제 기법 중에 헤도닉 프라이싱 모델이란 건데 네. 그거 갖다가 하면 돼요. 네. KB가 쉽게 들리네요. 갖다가 하면 되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방법론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KB 같은 데서의 문제는 이 민원이 발생을 해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우리 아파트 가격 왜 이렇게 낮아 하고 계속 전화를 해요. 아. 예, 그래서 KB가 아마 고통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예. 대학원에 전화하는 분들은 없어요. 아이고 그런 거는 없어요. 저희 지수는 아직 그다지- 3대 지수 중에 하나나 어. 존재감이 없는 네, 거예요. 대한민국 그렇죠. 3대 지수를 개발하셨군요, 관심이. 교수님이.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은 1년 3, 4개월 정도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예, 보시는 예, 거죠. 예. 그럼 그 폭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이 근데 이게 되나요? 약간 좀 재미있는 게요. 네. 서울 전반으로 봤을 때 한 25% 정도 떨어졌어요. 지수 차원에서는. 네. 근데 이게 아마 그 청취자분들께서 느끼시는 좀 감이 다른 게 지금 대단지마다도 떨어지는 폭 자체가 좀 달라요. 네. 다르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대단지는 약간 거래가 되는데 1000세대 이하 단지는 지금 거래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 아파트는 가격 괜찮아요. 네, 우리는 안 내렸어. 네, 안 내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대단지가 벌써 어떤 데는 작년 책에 8월 했을 때 40% 떨어진 데가 있었거든요. 네. 2021년 고가 대비 대단지가 40%가 떨어졌으면 작은 단지도 40%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냥 실거래만 없을 뿐이다. 그렇죠. 네. 거래가 단지가 되지 않습니다. 작으니까. 네. 작년에 40% 떨어진 데 있었으면 그 단지들은 지금은 어떻게? 그러니까 작년에 40% 떨어졌다고 지금 40% 떨어진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단지별로 또는 구별로 말씀드린 게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것이 네. 많이 폭락했다가 앞으로 더 폭락할 것도 아니고요. 조금 폭락했다가 조금 폭락할 것도 아니어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시기를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지금까지는 뭐 서울 기준으로는 한 25% 정도 1년 3, 4개월 정도에 걸쳐서 빠졌다. 네. 지금 이제 현 상황.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거가 관심이잖아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계속 빠질 거예요. 결론이 먼저 나왔네요. 저도 사실 자, 궁금했는데 두 갈씩이에요. 계속 네. 네. 언제까지 앞으로, 계속 빠질 네, 것이다. 얼마나 계속 언제까지 더 빠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 예측한 거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5 또는 4.0 될 때 어느 정도 빠질까를 봤고요. 3.5 될 때 서울 평균이 2018년 4분기 정도로 가요. 네. 예. 그럼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 게 네.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제 관점에서 2020년하고 2021년의 가격 상승은 저는 다 버블로 봐요. 네. 그건 없어져야 되는 가격이에요. 네. 예, 없어진다고 하면은 2019년 4분기 대비 1년 전 가격으로 회귀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018년 4분기 가격은 저는 용인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봐요. 지금 3.5 기준금리 수준에서는. 예.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 있죠. 예.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2021년까지의 가격이 버블이라고 보시는 이유가 아니, 사실은 그게 0%대 이자를 처음 경험했잖아요. 네. 장기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광역 시발 마켓이 전혀 달라요.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이제 2008년 위기부터 2013년까지 약간 좀 부동산 정책이었거든요. 그때 서울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요. 서울하고 인천은요. 네. 근데 그때 지방의 광역시는 다 올랐어요. 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어떤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지역 자체에서 주는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요인이 있고 국가 차원의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2020년 전을 본다고 하면 다 패턴이 다 달라요. 각기. 그 얘기는 뭐냐면 각 지역 그 지방 자체에서 주는 요인이 훨씬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지역이 2020년, 2021년에 다 같이 대폭등했어요. 그거는 전국적인 단일의 어떤 큰 팩터가 큰 영향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자율이에요. 그렇네요. 예, 파이낸싱 할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해진 거. 네. 그래서 그게 잡히니까 다 같이 폭락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년 이전의 시장은 그 지역에 뭐 공급이 얼마나 되느냐, 아니면 신규 주민이나 뭐 네.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맨날 신규 주택이 얼마나 공급됐습니다, 뭐 예정돼 있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네. 그게 20년 이전까지는 그게 맞았는데 20년에는 금리라는 팩터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시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이 공간 시장하고 금융 시장 동시에 영향을 받아요. 네. 예, 그래서 공간 시장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공급 부분하고 네. 주택의 수요죠.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그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큼 올라가느냐고. 네. 금융 부분은 이제 대출 금리죠, 사실은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뭐 GDP 같은 것도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영향을 줘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2020년 전에는 이것도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은 좀 더 큰 거는 그 지역의 어떤 그 요소 같은 것들이 더 크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영향을 받은 그 부분은 버블로 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구나.